만약에 PD님이 내 집 사전 점검한다고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방 한가운데 변기가 떡하니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게 같은 느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같으면 진짜 너무 열받아서 고혈압 걸릴 것 같은데. 부동산에 관심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새 그 부동산 뉴스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아파트 입주 밀렸다. 어디 아파트 사전 점검 엉망이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건설 원자재 값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오르고 또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건설사들이 약속한 기일 내에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내가 집주인이 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라면 이제 입주율이 밀리더라도 건설사에 입주 지연 보상금을 좀 요청을 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반면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율이 밀리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보상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서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이 꽤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가 뭔지 궁금하시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세 계약처럼 보증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임대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또 계약자들에게 이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방식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그때 가서 정하고요. 한 2, 3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비싼 돈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에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세 보증금 수준 돈만 마련하면 되고 또 일단 살아본 뒤에 분양받을 기회도 준다고 하니까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여러모로 많기는 하죠.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입주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건설사들이랑 임대 계약 맺은 분들 골치가 굉장히 아파졌습니다. 요즘 심각하다고 꼽히는 사례가 경남 양산에 입주 예정인 양산 천년가 더힐 이런 아파트입니다. 8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고요. 총 625가구로 제법 규모도 큰데요. 시공능력 평가 105위인 새천년 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가 2023년 9월 입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코로나, 원자재값 폭등 등을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다면서 입주일을 3개월 늦췄습니다. 근데 계약자분들이 지난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점검에 가봤더니 여전히 공사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저희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현관문에 공사 자재가 막 쌓여 있고요. 방 안에는 변기도 떡하니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분명 새 아파트인데 어떤 집은 이렇게 누가 화장실을 한 번 이미 쓰기도 했고요. 변기가 아예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자분들이 3개월이나 더 기다렸는데 이런 집 상태 보니까 좀 진짜 혈압 오르셨겠죠. 문제는 입주율이 더 밀렸다는 거예요. 계약자분들이 사전점검 현장 보고 하도 불만을 터뜨리니까 새천년 종합건설이 그러면은 공사 더 잘 마무리해볼게 하고 입주일을 올해 2월로 연기하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원래 입주일이었던 12월에 맞춰가지고 이삿짐센터 예약하고 원래 갖고 있던 집 팔고 했던 분들한테는 완전 엄동설안에 날벼락 떨어진 거겠죠. 열받은 계약자분들이 이럴 거면 그냥 계약 취소해달라. 지금까지 낸 보증금 돌려줘라. 그냥 다른 집 찾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새천년 종합건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가 올해 5월을 넘기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고요. 손해배상금도 못 줍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이 말 근데 진짜일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진짜 법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일반 분양 아파트 입주가 지연됐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적용받습니다. 이 법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서 입주 시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적용한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체상금이 뭐냐? 입주금, 그러니까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의 연체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이자율은 분양계약서에 미리 정해서 적어두고요. 시중금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입주율이 3개월 넘게 지연이 되면요, 분양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라면 다른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 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령이 뭔지도 봐야겠죠? 임대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새천년 종합건설의 주장은 최종으로 정한 양산 천년과 더일 입주일이 올해 2월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여기서 3개월 뒤인 5월까지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라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일반 분양 아파트는 계약서상 입주일이 늦어지면은 그냥 지체보상금 줬던 거랑 비교하면 조금 보상이 미미하죠. 대신 새천년 종합건설 측도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안을 마련해주기는 했습니다. 계약자들이 이삿짐을 기존 집에서 보관 창고로 임시로 옮기는 비용 1번, 그리고 창고에 짐 보관하는 비용, 입주가 밀리는 동안 사는 임시 거처에 대한 월세, 여관비, 이런 숙박 비용 등입니다. 일단 돈을 쓰고 영수증을 납부를 하면은 검토한 다음에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딱 봐도 계약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액은 아니겠죠. 지금 양산 천년과 더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입주일 밀린 민간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 오송에서는 KTX 오송역 대광 로제비앙,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 애월 남해 오네뜨 등등이 있는데요. 변호사분들 조언을 제가 한번 전달을 하자면, 만약 시행사나 시공사가 입주 지연과 관련된 공문이나 안내문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뭐 이 내용 동의해줘라 하고 서명을 받아갔다면은 법적으로 빠른 계약 해지나 보상금 청구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땅짓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 앞두셨거나 계약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